안녕하세요. 예일치과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상악동 거상술이란 뭐냐면요, 이제 뼈를 이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위에 코 옆에 보면은 코 옆에 보면 코가 이렇게 있고요. 코 옆에 보면 광대 안쪽에 이렇게 텅 빈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개골의 무게도 감소시켜주고 뭔가 이게 좀 숨 쉬는데도 뭔가 큰 역할을 하게 하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위에 치아의 뼈에는 치아의 뼈에 심을 때 이게 뼈가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이게 코입니다. 이게 코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이 왼쪽 상악동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상악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금니에 뼈가 원래 이분이 건강하시다면 뼈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뼈가 이렇게 녹은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잇몸 질환 때문에 뼈가 이렇게 녹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뼈를 이식할 방법이, 위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다 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밑에다 쌓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신경 밑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래턱은 무조건 위로 쌓을 수밖에 없는데, 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상악동을 이용하는 방법과 입 안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상악동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쉬워. 입 안으로 올리는 것보다. 이 코 쪽이라서 사실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뭔가 좀 무서워 하시는데, 이제 코에다가, 코 안쪽에다 뼈를 넣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시술도 시술이지만 완성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훨씬 더 좋은 뼈의 골재를 나타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저는 밥그릇이라고 설명하는데,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니까 뼈가루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이게 뼈가루가 안정적으로 잘 굳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에 비해서 밥그릇을 뒤집어 놓고 여기다 뼈를 이렇게 만든다면 뼈가루가 다 쏟아지겠죠. 이게 뼈가 그 안정적이게 잘 이게 형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속된 말로 이제 야시바를 세운다고 설명드리는데, 야시바를 세우고, 우리가 공사장 가면 콘크리트를 부을 때 이제 거푸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거푸집을 세우고 거푸집을 안정적으로 해줘야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도 우리가 잘 이쁘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상악동은 그 자체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뼈 이식을 했을 때 뼈의 품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넣는 것보다는 이쪽에 넣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양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위에 임플란트 심을 때는 보통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악동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은 이제 치조정 접근법이 있고요. 치조정. 그 다음에 측방벽 접근법이 있어요. 우선 치조정 접근법이 시술 자체는 좀 쉽기는 해요. 좀 더 난이도가, 시술이 조금 간편해요. 측방벽은 그에 비해서 시술이 조금 더 번거롭기는 해요.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에 비해서 측방벽은 실제로 그 상악동을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치조정 접근법은 간편한 대신에 실제로 보고 하지를 못해서 조금은 뼈를 넣을 때 이게 진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측방벽은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번거롭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이 측방벽 오르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또 치조정 오르는 방법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상기 환자는, 이 환자는 한 5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분이세요. 이것저것 안 좋으신 분이고, 이미 우리 병원에서 아래 앞니하고 오른쪽 어금니 현재 임플란트 시술 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미 하나 망가지고 있고요. 여기 하나 조금 안 좋고 있고, 여기도 안 좋고 있고, 여기도 안 좋고 있고 그럽니다. 이거를 조금 잘 봐주세요. 이 사진이 16년 11월 사진입니다. 16년 11월 사진. 16년 11월 사진인데 이렇게 세 개가 안 좋았는데, 오른쪽 위, 요거 하나를 뽑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조금 레파토리가 좀 긴데, 사실 이 정도면은 저는 보통 뽑은 날 바로 다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까지 다 식립은 다 해드리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그 당일 수술, 당일날, 발치, 이 뽑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까지 다 심는 거를 거의 다 한 번에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그렇게 하려면 이 치아까지 좀 발치를 아마 권유했을 거예요. 이 6번과 7번을, 16번과 17번을 둘 다 발치를 좀 권유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은 이제 16번 발치는 거부하셨어요. 16번 발치는 거부하셨고, 또 비교적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천천히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미 염증이 그 17번의 염증이 이렇게 해서 이미 그 16번까지 이렇게 넘어간 상태거든요. 이게 넘어가면은 이미 이 뿌리와 이 뿌리는 다 이미 염증에 오염되어 있는 뿌리예요. 이럴 경우 염증이 여기 있으면은 이 부위는 뼈가 생기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를 뽑지 않고서는 이 치아는 발치하고 나서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뼈가 되지가 않고 다 녹아버릴 거거든요. 다 힘드실 수 있고, 그리고 근데 환자가 워낙 이 치아를 발치하고 싶지 않아 하셔서 그럼 뭐 우선 알겠다고 하고 우선 발치만 하고, 대신 이 치아를 청소를 정말 잘 해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여건이 되면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잇몸 치료가 있고 잇몸 수술이 있어요. 저는 이 스케일링과 더불어 잇몸 치료, 잇몸 수술을 환자분들이 치과 오셔서 정말 꼭 좀 많이 좀 받으셨으면 하는 치료예요. 보험이 돼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환자를 보시면은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환자가 17번만 발치하기 원하셔서 요것만 발치를 했고요. 요거는 발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이것도 제가 발치하기를 권유했지만 발치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나 당시 상태는 뭐 별 차이 없죠. 제가 이거 발치하면서 더 이상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17년 3월이고요. 17년 3월이고 아까가 16년 11월이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후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관리 상태가 지금 현재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예전보다 더 망가졌죠. 여기도 더 망가졌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는 그대로예요. 여기는 확실히 망가졌죠. 여기도 확실히 더 망가졌습니다. 예,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저는 이 치아도 얼마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자한테 그래서 발치를 권유했는데, 제가 어쨌든 환자가 임플란트를 여기를 하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임플란트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를 좀 써먹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꼭 임플란트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면 이 치아도 좀 같이 발거를 권유해드렸는데 환자가 싫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진짜 이 치아 내가 잇몸 수술해서 깨끗이 닦아 놓을 테니까 이 치아 잘 관리하시라 하니까 뭐 환자도 더 신경을 쓰셨겠죠. 그래서 정말 잇몸 수술 다 해놓고 환자가 양 관리 잘 하시니까 이대로 잘 유지되고, 나머지는 조금 덜 신경 쓰시다 보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3월에 아까 말한 상악동 이식술을 하는 거예요. 상악동 이식술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안쪽으로. 자, 뼈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같은 날이에요. 2017년 3월 같은 날입니다. 수술한 거예요. 이날도 글쎄요, 같이 심지는 않았더라고요. 같이 심지는 않고 그냥 상악동 이식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이 2017년 8월입니다. 한 5개월 정도 묵혀놨네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계속 안 좋아지고, 훨씬 안 좋아졌죠. 계속 안 좋아지죠. 여기는 계속 좋습니다. 여기만 계속 좋아요. 계속 더 신경 쓰고 하니까 여기는 계속 좋고요. 제가 계속 겁을 줬거든요. 이거 뼈 이식하는데 돈 많이 들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이거 관리 안 하면은 이 뼈 다 녹는다. 인공뼈는 감염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관리 잘 못 하실 거면 그냥 빼라. 겁을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가 잘 돼서 인공뼈도 안정하게 안착됐고, 치아도 깨끗하게 잘 보존됐고, 그 외에 다른 치아들은 망가지고 있죠. 결국 왼쪽 아래는 치아를 발거했고 왼쪽 위도 뭐 거의 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임플란트를 잘 심었습니다. 자, 수술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수술은 이 뼈 이식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수술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뭐 수술, 자, 좀 배속을 높이겠습니다. 자, 2배속이에요. 자, 절개를 한번 볼게요. 절개를 보면은 조금 더 뒤로 가 볼까요? 보이게. 절개를 보면은 이제 7번에서 치 조정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6번을 이렇게 앞에 가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한계치아에서 상악은 아까 저번에는 하악이었는데 하악에서 수평으로 가고 상악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한 개 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동영상 이따 보고 알려드릴 텐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치아를 일종의 이제 육면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육면체는 이제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제 육면체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제가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쪽이 혀 쪽이죠. 근데 이거는 윗니기 때문에 혀가 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구개측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협측이고요. 이쪽은 근심, 앞이죠. 그러면 이 면과 면이 닿는 요 모서리가 있잖아요. 요 모서리를 라인 앵글이라고 그래요. 요 라인 앵글 부위에서 약간 라인 앵글하고 90도로 약간 내려간 다음에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건 약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주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약간 내려서 약간 바깥으로 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그래요. 저는 라인 앵글에서 90도로 치아가 이렇게 라인 앵글이 있으면 여기가 90도로 이렇게 하면 조금 간 다음에 약간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줍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화면을 이렇게 갔다가, 자, 이건 6번이죠, 지금 현재. 이거는 6번이고,
이건 5번이고 6번에서 5번까지 가네요. 5번 라인 앵글에서 이렇게 쭉 와서 4번까지 가네요. 4번까지. 이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게 왜 4번까지 갔냐면은 영상을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것을 이제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하실 때, 제가 2치아를 얼마 못 갈 거라고, 2치아 뭐 한 진짜 1, 2년밖에 못 갈 거라고, 금방 뽑힐 거라고 아마 설명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하실 거, 뼈 이식 하실 거 조금 돈을 써서 이렇게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 같거든요. 2치아가 얼마 못 쓸 것 같으니 좀 치아 뼈를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나중에 2치아 뽑히면 다시 그때 가서 좀 뼈 없어서 또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심으실 수 있게 뼈 이식을 좀 많이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앞에까지 뼈 이식을 해드리려고 많이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가네요. 4번이고, 자, 그래서 90도로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페리오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자, 잘 안 뜯기는데 한번 칼로 정확하게 해서, 자, 됩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상악동이 얼마나 있는지 아까 엑스레이 상에서 본 그 사진으로 참고해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쯤이 이렇게 상악동이 있겠구나. 대략적인 표시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 옆에 구멍을 하나 좀 내죠. 이 구멍, 이거는 이제 초음파 수술기구인데, 초음파 수술기구여서 좀 드릴 할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좀 저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톱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이걸 톱으로 자릅니다. 톱으로 자를 때 좀 무서우니까 좀 그 안에가 뚫릴까봐 무서우니까 저렇게 좀 해놓으면 좀 안에도 살짝 보이고 조금 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구멍을 좀 내고, 그리고 이 초음파 기구에서 좀 물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상악동 막을 거상할 때 높일 때 좀 편해요. 이제 쭉 보면은 여기 조금씩 막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구멍 살짝 내준 것만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하죠. 이것도 이제 초음파 톱이에요. 초음파 톱으로 이제 골에다가 이제 구멍을 낼 거예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갈아버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창을 이렇게 하나 내줍니다. 이렇게 창문을 하나 내줘요. 자, 이렇게 초음파 톱으로 이렇게 쭉 창을 내죠. 이게 사실은 뭐 여기 심을 거면 이렇게까지 앞으로 올 필요는 없는데, 제가 좀 앞에까지 뼈를 많이 넣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앞까지 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창을 내죠. 톱질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게 창문이 거의 완성돼가죠, 이렇게. 자, 거의 다 된 것 같으네요. 자, 이제 다 됐으면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저 창을. 자, 이렇게 뜯어내죠. 뜯어내고 드러내면은
자, 이게 안에 코에 막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상악동 막입니다. 상악동 막이 보이죠? 자, 그 막을 이렇게 이런 큐렛이라는 기구, 상악동 큐렛이라는 기구로 이렇게 안 터지게 잘 올려줘야 돼요. 터지면은 그 뼈가루가 저기에 없고 날려가지고 코 안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로 그냥 조용히 잘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체열을 해서 만든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건데요. 사람 몸에서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치유를 돕는 그런 성분들을 추출해서 만드는 그런 막이에요. 이제 물에 잘 개놓은 뼈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퍼서 넣죠. 간단해요. 잘 안 보이네요. 머리로 가려가지고 저렇게 계속 이제 퍼 넣는 겁니다. 저렇게. 저것도 이제 뼈가루가 전에 영상하고 좀 틀리죠. 전에 영상은 그냥 아예 가루였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누리끼리한 겔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피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들하고 섞어가지고 좀 더 이게 좀 응집력이 있고 좀 그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씁니다. 계속 뼈를 이식하고 있고요. 머리에 가려서 많이 안 보이네요. 자, 계속 이식하고 저 안에까지 상악동 막이 잘 거상되도록 들어주죠. 자, 물도 좀 뿌려주고 중간에 영상이 좀 잘렸네요. 바로 꼬매네요. 예, 뭐 보시다시피 수술 자체는 20분 정도 안에 끝났고요. 뭐 상악동 막만 잘 올라가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환자분도 이제 수술할 때는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 안쪽까지 째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입 안에다가 뼈를 넣는 것보다는 저게 코에다 뼈를 넣는 게 실제로 붓기라든가 좀 그런 거는 덜 해요. 예, 거기는 이제 몸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을 저미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환자분의 편한 정도는 오히려 저렇게 저 코 쪽으로 저렇게 상악동 쪽으로 뼈를 넣는 걸 더 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코 쪽에다가 상악동이라는 그 코 옆에다가 이렇게 뼈를 넣는다는데 엄청 큰 수술이겠구나. 뭐 물론 큰 수술은 맞긴 하지만 오히려 입 안에 쪽에다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도는 더 적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이상 수술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뼈가 잘 굳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잘 끝났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그 후로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아마 이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환자분이 잘 쓰고 하시면은 아마 아직까지 깨끗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크레스탈 치조정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